자, 먼저 보스 퀴즈 총 17문제였고요.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표지에다가 자기 이름 써주시면 되고 뭐 지금 뭐 특별히 요거 갖다가 뭐 우리 단톡에 올리거나 할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 넘기시면 요 안에 오늘 같이 보는 게 총 17문제죠. 맞으면 17개 중에, 맞았다. 17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맞아. 이거 해야지. 아, 만약에 하나 틀렸어. 얘들아, 분수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분모를 뒤에 쓰는 거라고. 이렇게 쓴다고 16문제 중에 17개 맞았다가 아니고, 분모. 17문제 중에 16개 맞지. 아니, 그러니까 매해 있어. 매번.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잘못하면 만점을 넘어가 버리니까요. 자, 날짜. 오늘 16일 아니? 자, 이름은 뭐 앞에도 적었으니까 두 번 안 적어도 되고요. 우리가 이미 시험 볼 때 내신에서 봤던 제망매가라서 별로 이렇게 뭐 여과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같이 내버렸습니다. 얼추 기억나시죠?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였고 앞부분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월명사 개인의 슬픔이 있었다면 중간 부분에서는 이러한 혈육 간의 이별이 결국 보편적인 허무함을 나타낸다라는 내용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낙구 앞에 있는 감탄사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종교, 뭐 원명사니까, 불교적 구도의 자세로 기다림으로 승화해 놓은 것, 종교적 승화, 종교적 초급, 뭐 이런 얘기들을 썼죠.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요. 저는 하단까지는 말하자면 한 부모, 같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함께 부모를 잃은 남매요? 예. 갑자기 부모를 죽이면 어떡해. 여기에서 죽은 건 제 막내가라는, 막내. 누이 동생이 죽은 거죠. 자, 다음으로 2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그냥 이것만이 아니야. 이걸 뭐 잘 맞추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얘들아, 질문. 최여인은 평면적 인물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 최여인 평면적 인물이야? 근데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평면적 인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평면적 인물은 뭐예요? 소설의 처음과 끝에 이르기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이 평면적 인물. 성격의 변화가 생기면 입체적 인물이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착했다가 나빠지는 흑화한 인물이든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는데 개과천선해서 착해진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입체적 인물이죠. 최여인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격? 얘들아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죽은 건 맞아. 육신은 바뀌었지. 근데 성격이 바뀌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인 연애관. 어, 평면적 인물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보통 좀 궁금하거나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최영의 아버지가 반대 별로 안 했으니까, 오히려 결혼을 도와줬으니까, 부모님의 뜻을 순응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위험하죠. 왜? 유교적 관습과 규범이었다면, 원래 최여인도 아버지가 이걸 너희들끼리 눈 맞아서 연애하는 거 허락 안 해줍니다. 그런데 최여인의 아버지가 허락해준 이유는 뭐였어요? 유교적 관습 때문이었어요? 최여인이 정말 좋게 생겼으니까 해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유교적 관습과 규범에서 보여주는 부모님의 뜻과는 달랐던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짝 잃은 새라는 말이 나오죠. 짝 잃은 새. 최애인과 헤어져 홀로 남은 이서생을 비유하는 말이다. 아니죠.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냐? 최여인 본인이 했고 본인을 이야기한 거야. 물론 이생과 최여인 둘 중에 최여인 죽었기 때문에 이생의 입장에서도 혼자 된 거고 최여인의 입장에서도 혼자 된 건데 말을 한 사람은 누구다? 최여인. 이거 이따가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생이 난리 중에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생이 혼자 달리기가 빨라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아, 우리 부모님 내가 달리기만 느렸어도 사셨을 텐데 내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 없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 정도?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요 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요 시, 이생규장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어지간한 교과서에 이생규장전이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요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요 내용 크게 보시면 어때요? 전반부 4줄 정도는 다 과거의 이야기죠. 조금 더 추려보면 결국 홍건적의 침범 이후에 나타나는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이고 다 과거죠. 그러면 헌신한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이별 준비하느라 한 얘기니까 여기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특히 아래의 두 줄은 확실히 미래를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당한 일, 이미 죽음을 당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자, 5번에서 이 부분 보기를 좀 간단하게 보시기도 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어허, 뭐냐 하면 이서생과 최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면서 죽음까지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고자 했다. 오케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던 건 맞아.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비극적인 현실 뭐예요? 여기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홍건적의 침범이 있어. 그로 인해 죽었잖아요. 자, 한 명이 죽었어. 이거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적 장치로 뭘 썼다? 전기적 방법을 썼다. 이걸 쓰면 뭐가 나타난다? 작가의 의도. 어떤 작가의 의도? 죽음마저 초월하는,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자, 이게 저항과 비판 의식을 드러내긴 하는데, 조금 더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비극적 결말 맞아요? 이생주장자? 아니야? 죽었지만 그래도 좀 봤으니까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야 돼? 비극적 결말 얘기했어요. 둘 다 결국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러므로 이거 비극적 결말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야? 전기적 방법까지 썼지만 현실의 잔혹함과 괴로움과 이 현실의 이, 이 현실의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다. 현실의 잔혹함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2번이에요. 세 번째 이별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세 번째 이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선지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 뜯어보자. 주인공의 저항 의식이냐? 아니요. 위에서 보기에 뭐라 그랬어? 작가의 저항 의식. 작가의 저항 의식이고 또 이게 저항 의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더라도 세 번째 이별은 뭐예요? 세 번째 만남이 아니야. 재회가 아니라 이별이잖아. 이별은 뭐였어? 저 저승의 법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안녕. 이거죠. 이거는 극복 의식가 아니죠. 즉 저항 의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폭력적인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이별은 물론 주제 심층적으로 봤을 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이별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다? 이거지. 현실 세계에서 죽은 지 뭐 몇 년 지나면 돌아가세요. 이건 현실법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돌아간다고 그리고 주인공 스스로 밝히고 있어? 저승의 법이 이렇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별의 표면적 이유는 현실 세계의 질서도 될 수 없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일단 꿈꾸지 않아요. 꿈이 없어. 인몽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로 나올 수도 없지. 한몽 구조는 꿈과 현실을 오간다는 얘기인데 안 나오죠. 선지 2번. 서사 속에 노래를 삽입해서 운율감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고르신 분들은 그래도 잘했어요. 노래에선 운율감이 당연하게 따라온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서사 속에 노래를 삽입한 이유가 운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이 소설을 지은 사람이 이 안에 시를 넣은 게 다들 어깨춤을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봤던 이유들이 나와 있죠. 서정적으로는 분위기를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분위기 조성하고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서사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압축적 표현,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함축적 표현 그리고 전체 글에서 약간 재미를 주는 거. 중간에 노래가 나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변화를 주어서 흥미를 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걸립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게 어느 부분이냐? 소설 전체를 보더라도 딱 처음에 이별할 때 정도. 처음에 이별 누구랑? 이생과 정확히는 이생 후에 부부가 된 이생 커플과 이생의 아버지가 갈등하죠. 물론 이생은 뭐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항해요? 못합니다. 저항 없어요. 다. 갈등이라고 하도 되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보이는 갈등들은 뭐예요? 홍건적의 침범, 전쟁 같은 거. 이건 인간과 사회의 갈등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별에서 그나마 보이는 건 뭐야? 이서 저승의 법 때문에 내가 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생이 가지마 그냥 같이 살다가 한 100년쯤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게 어때요? 이런 거 하잖아. 찌질하게 얘기했었잖아. 그건 뭐야? 운명과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이 보이는 부분이 전반부에 조금 있는 데다가 공간의 변화에 따라 고조된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 4번 정답이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사 부분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입체적 인물 안 되고 평면적 인물이라는 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아까 봤던 그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감정, 그러니까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고요. 8번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어서 미리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엔 얼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 윗글과 달리 억압하는 외부의 시련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아니요, 둘 다 그 외부적 시련에 대해서 저항하기는 마찬가지죠. 물론 결과가 좌절이었지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으로 바로 가시죠. 아까 봤던 내용과 비슷하죠? 환몽 안 된다. 비현실적인 공간은 아니고 어떤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가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기억하세요? 혼자 울고 있는데 달이 지고 달이 이제 뭐 여기 마루에까지도 이렇게 빛이 비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공간이 비현실적인 공간이냐? 즉 비현실적인 공간이 어떤 공간이 비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저승 세계라든가 용궁이라든가 천상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공간인데, 공간이 바뀌었냐? 공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공간, 그 공간 어디예요? 개성의 어느 곳이라는 그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거지, 배경이 바뀐 건 아니라고. 그 다음, 최여인과 이서생은 이 소설 전체를 합쳐서 세 번째 이별까지만 있어요. 만약에 이미 세 번이나 이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결혼 생활 중에 한 번 이혼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설명. 요거 조금 난해했고, 만약에 4번 선지, 이런 확실한 선지가 없다면 고민하에 볼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골라야 하고 5번은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야? 윤회.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윤회. 기억하니? 소설에서 소설 얘기할 때 제가 정리할 때 유불도 내지는 유불선 삼교의 통합이다 얘기하면서 불교 쪽은 이걸 뭐 얘기할 때 나왔다?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전세, 현세, 내세를 이르러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연으로서 아주 소중하다. 이런 설명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생이나 최여인이 직접 죽은 다음에 다른 것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최여인은 안녕하면 끝이에요라고 얘기했고 이생은 시름시름 하다가 볼까? 끝났어요. 아니 소설이 다 그렇지 다음 내 생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배울 만복적 후기에서는 어, 새로 태어난 것까지도 나오고 자 그러니까 주인공의 활동 안에서는 이러한 윤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고 하는 표현으로서만 썼다면 생사관을 직접 소설 안에서 볼 수는 없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맞는 것들 위주로 볼게요. 일단 A는 나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A는 앞으로 나와 반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헤어지게 되는 거고 B는 요거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부분 이야기밖에 또 다른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불완전한 액자식 구조. 액자밖에 이야기가 조금 구성력이 좀 떨어져요.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갈등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액자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였다?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생주장전을 한참 설명했는데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생은 너무 찌질하구나 병신이네 저런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겠다 이런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응 그건 주제 아니야 그들의 아름다운 절개 그들의 절개에 사모에 맞지 않았다 그게 주제구나라고 새삼 알게 되는 거지 버릴까 했는데 미음 좀 봅시다.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든가 편집자적 논평이라든가 이런 말로 많이 들어봤는데 뒤를 잠깐 한 번만 보시면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모했다. 즉 서술자가 슬퍼하고 서술자가 그리워하고 서술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니까 서술자의 개입은 아니겠네요. 이 서술자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 11번은 선지 자체가 잘못됐죠. 인물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당시 봉건적인 여인상에 부합한다. 맞아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죠. 인물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과 봉건적인 여인상은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라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게 뭐야? 봉건적인 여인상. 당시에 봉건적인 여인상은 또 어떤데? 피동적, 순종적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으로 바로 또 넘어가는데, 보기의 내용은 아까 봤던 만복사 접속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푸실 때는 비교적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윗글은 보기와 달리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자주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둘 다 우리나라 배경이에요. 뭐야, 개인기요? 어.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보기를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셨나 싶었어요. 이거 뭐였어요? 우리 외제적 맥락으로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도 요거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맥락?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내용이나 혹은 관련된 뭐 작가의 다른 작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상호 텍스트성 맥락. 여기에서는 작가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 이 반영론적 맥락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 김시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네요. 수양대군 얘기 나오면서 통곡했고, 이거 작가 맥락이네.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인식을 되게 중요하게, 즉, 자유연애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김시습이 있고, 아이러니한 거는 이분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를 것을 보고 며칠 대성 통곡한 다음에 집 떠나와서 스님이 돼. 근데 자유연애 지지자인 건 또 하셨나 보지, 자유연애. 자, 디귿. 역사적 배경 중에서 어떤 거예요, 이거? 홍건적의 침범. 자, 5번. 아까랑 뭔가 봤는데 비슷한데 이건 왜 정답이지? 작가의 저항의식. 맞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부당한 현실, 즉 현실의 폭력. 이런 것에 맞서는 저항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작가는 뭘까지? 전기적인 요소, 전기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전기적 요소를 넣었다. 어? 집에 가? 미안. 14번. 이건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낭만적 환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끌어온다고 사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니들이 황당무계한 속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 와, 정말 갑자기 믿음직스러워지니? 안 되지. 사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실에 있는 공간을 쓰기. 어디요? 대성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배울 만복사 적후기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있는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배경입니다. 또 하나, 현실에 있었던 사건, 아까 같이 홍건적의 침범 같은 경우 현실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걸 사용하면 사실성이 높아지는 거 맞다. 현실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뒤로 또 넘어가서요. 자, 15번.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건 말이 좀 황당하네. 이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남의 탓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여인의 말 얘기들이 쭉 나왔을 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것 중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연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 나는 네가 먼저 내 우리 집 당장 엿본 거 맞아. 그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때 꼬라보지만 않았어도 안 사귀고 그랬으면 문제를 안 났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었다. 여기에서는 다른 비유로 나타나 뭐 바다에 몸을 던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다 뭐였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않아 여기. 아 혹시 그거 기억나니? 내가 이 최여인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그 대학교 동기 누나? 그 누나 대학 때 아빠가 집 사줬다는 거? 기억나?
그동안에 그 수업하면서 그냥 그런 누나가 있었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저께 제가, 낮잠 이슈로 밤을 샜어요. 막, 그때, 밤에 막 별짓 다 했어. 교재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새벽 3시 반인가? 여기 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전민에 뒀나? 전민에 갔다가, 또 보니까 또 없음. 계열받는. 와서, 좀 자고, 그래서 나중에 준비하자. 잠 안 오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되게 꼬였던 날인데, 그 동안에 뭐 이생규장전하고 뭐 이거 다시 보고 있었다가, 그 누나 살아있을 거 아니야. 저랑 1살 차이인데, 살아있을 거 아니야. 찾을 수 있을까? 이름이 너무 흔하거든요? 김부경은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 바로 뜨던데? 자식 둘 키우면서 산다고 예전에 막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어느샌가 셋이 됐고, 그냥 똑같더라. 그거 보고 제 사진을 봤는데 놀랐잖아. 나는 이렇게 확대된 거야. 퍼진 거야. 근데 그 누나 되게 생긴 게 똑같아서 다이어트 이제 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자. 그냥 할 거야, 씨. 나의 의지에. 잠깐만. 이거 영상 올리려고 이거 녹화 중인데. 어. 이런 건 안 보이지, 참. 아, 이러네. 좋네. 여기 화면만 이렇게 떠서 올려놓잖아요. 예스. 그래서, 일단 내 몸에다가 자각을 좀 주기로 했어. 간식을 한 3일 때려가지고, 이 몸의 주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내 몸의 지방세포들을 똑똑히 봐. 이걸로 시작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금요일 밤, 오늘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쭉, 월요일 아침까지 쭉 단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감기에 걸린다. 병원에 갔지. 약을 받았어. 그리고 재미나게 격했어. 굶으면 안 되는 감기 그래도 위험한. 그래서 조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빼긴 뺄 거야. 넌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 자, 뺄 거야. 자, 16번. 역순행적 구성. 반대말이 뭐예요? 순행적 구성.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하나만 더 가져가자. 추보식 또는 추보적 구성. 추보가 뭐냐? 추적하다, 따라간다라는 거야. 보는 발걸음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거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면 얘는 바로 따라옵니다. 입체적 점. 왜? 시간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회상 등의 장치를 통해서, 회상하는 걸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죠. 과거의 이야기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원래의 흐름, 밋밋한 원래 흐름이 아니라 과거를 꺼내오는 입체적 전개. 이건 역순행적하면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면 입체적 전개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 17번. 예, 4번입니다. 다들 조금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단어 시험 3대 7 정도의 비율로 다음 시간에 줄 거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만복사 접목이고, 여기까지가 김시습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단어들 좀 모으느라 뒀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뭐 단어들이 있긴 하죠. 예, 그런 기본적인 중세국어 내용들과 그리고 이 만복사 접목이랑 이생규장전에 있는 단어들을 같이 해서 단어 시험과 복수 퀴즈 같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일단 우리 교재, 초록색 베이원 교재 100페이지를 보세요. 100페이지. 여러분들의 숙제 범위였었고, 그래서 풀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문제. 이 자식이? 근데 잘못된 문제인데 왜 꺼내왔냐? 아니, 의미는 있었어. 자,
안 돼. 100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잘못됐냐 하면 윗글이 창작된 시기를 물어봤잖아. 일단 윗글이 창작된 시기의 문학사인데 윗글은 뭐냐 하면 이생규장전이고 이생규장전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지었고 김시습은 조선 전기 사람이야. 세조 때잖아. 세조 때. 조선 전기야. 그러니까 윗글이 창작된 시기는 조선 전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정답은 뭐냐? 윗글이 창작된 시기를 잘못 찍었어. 조선 후기로 본 거야. 근데 이렇게 출제자가 착각한 경우는 왜 그러냐? 소설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가장 빵 터졌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야. 한문 한글 할 거 없이 그때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한 건데 엄밀한 의미로 창작 시기가 조선 전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기 위해 선택을 했다면 향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게 지금 언제야? 향가 언제니? 잘못 물어봤니? 향가 언제? 언제? 고구려 국제신라. 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초까지로도 보는데 어쨌든 그쯤 우리 부분으로 한다면 고대 쪽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 2, 4, 5번의 내용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냐? 조선 후기에 해당하고 여러분들 요거 오늘 배우는 만복사 적폭이 끝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유충열전부터 다 한글 소설은 다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적 체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다룬 기록문학 있었고요. 소설의 유통이 확대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민속극과 판소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사대부의 허례의식 비판하는 실학파 문학. 이런 것들이 다 한글 소설이 가장 융성했던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복사 접고기. 105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이 역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후 일어난 이야기라는 뜻인데, 저포놀이란 뭐냐면, 뒤에도 한 번 또 써놓긴 했는데, 주사위 놀이 같은 거예요. 주사위. 그냥 또 까먹기 전, 계절아. 무슨 퀴즈를 고를게. 몇 글자 안 되는데 빡세게 쓰고 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남원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쓰면 뭐가 돋보인다? 사실성이 돋보이게 된다. 사실성이 더 커진다. 남원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남원시죠. 저쪽 전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원하면 또 떠오르는 곳이, 떠오르는 작품이, 여러분 알걸요? 그냥, 거기도 배경이 남원이죠. 자, 거기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밑에 남주라고 써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줄임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짝도 없어. 아직 미혼이야. 못속이야.
그렇게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처지의 우리 남주. 백꽃. 우리 단어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봄을 나타내는 계절적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백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런데 나는 함께 볼 사람이 없다. 외로워. 상대적 박탈감.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서 내가 더 긁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뭘 써? 삽입시를 또 쓴 거야. 또 나왔죠. 또. 쓸쓸히 한 그루 나무에 백꽃을 딱 해서 이거 양생이 가지고 있는 심정. 쓸쓸하다. 달 밝은 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내 옆에 님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니 불쌍한 스스로에 대한 연민 가련도 하지. 청춘의 한창때야. 뭐. 그런데 여기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외롭게 누워있는 양생이 처지 외롭죠? 어디에서 들려오나 고운님의 피리 소리.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근데 왜 안 들려와요? 고운님의 피리 소리 왜 안 들려오지? 피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님이 없음. 상대방이 없음. 대필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피리 소리에다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따가 일종의 복선처럼 또 나올 거예요. 피리 소리. 그러니까 인연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마치 어, 귀뚜라미가 짝을 찾아 울듯이 피리 소리로 자신의 외로움, 피리 소리를 통해서 다른 대피를 찾는다라는 신호들은 자신의 인연을 찾고 있다. 뒤에 더 있죠? 외로운 비취새가 짝없이 날고 짝이른 원앙새의 맑은 강에 몸을 씻네. 자, 비취새와 원앙새 둘 다 뭐야? 짝이 없어. 즉, 양생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서 표현한 대상이죠. 그러고 뭘 해봐? 내 인연이 어딨나? 점을 쳐. 그러니까 점으로써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전제. 이걸 우리가 이제 운명론적 인생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둑알로 맞춰보는 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둑알 점 같은 게 있나? 몰라. 그래서 잘 모르겠고 타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 나 지금 누구 사귈 수 있나? 라고 타로 카드를 꺼냈는데 근데 별로 점괘가 안 좋았나 봐. 바둑알로도 맞춰보고 등불로도 점을 쳐보는데 근데 결과는 어때? 곧 생김이 아니야. 씨름 겨워 창에 기대. 물론 이제 점치다가 현타가 왔을 수도 있지만 별로 점괘가 안 좋았나 보죠? 나름 이제 타로 카드 뽑았어. 저의 저 여친 생기나요? 하고 타로 카드를 딱 뽑았는데 베스트 죽음 카드가 딱 나와. 이렇게 된 경우는 이러겠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복선이야. 베스트. 자,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가능성이 제로인 전지적 요소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만 말소리가 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제발 가. 가야 돼. 얘는 근데 이제 좋아해. 왜? 그 말소리의 내용이 뭐야? 네가 짝을 원하는구나. 걱정하지 마. 무슨 얘기해? 앞으로 네가 원하는 짝 얻게 될 거야. 배필을 얻을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양생은 이 말을 듣고 좀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내심 기뻐했고요. 이때가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이라니. 여러분,
3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3월 24일. 몰라? 내 생일 3일 전이야. 네, 그때 이제 왕복사 젖보기 한 번 더 해야지.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를 열어서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래. 당시의 풍속이 바로 이 양생과 뒤에 나올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연등회를 열어서 복을 비는 시간인 건 맞는데 연등회 이벤트는 끝난 다음에 얘가 기어들어. 봐봐. 남녀가 운집해서 저마다 소원을 빌었어. 그 다음에 연불소리. 이거 말하자면 이제 행사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왜? 이 밤이야, 그리고. 그러자 양생은 저 왔어. 어디로? 소원을 빌러 불상 앞으로 온 거지. 여기서도 양생 엄청 좀 이상합니다. 제가 저 포가 뭐라 그랬어요? 주사위 놀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주사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발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봐봐. 불상이다, 불상. 부처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상이야. 불상에다가 뭐해? 내기를 거는 거야. 제가 부처님하고 주사위 내기를 할 건데요. 부처님이 이기시면 네가 부처님이야, 이제. 너희가. 네가 부처님이야. 불상이야, 정확히. 불상인데 얘가 얘한테 이거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이 이기시면 제가 크게 쏩니다. 부처님한테 어떻게 써요? 크게 법회를 열고 설법하는 모임, 법회를 열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음식, 꽃, 정성 이런 걸 바치겠다. 하지만 부처님이 지신다면 어떻게 한다? 나한테 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자 상황은 이런 거죠. 불상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혼자 한다. 자, 주사위, 저 불상. 자, 부처님, 아니야. 이런 것도 안 해. 자, 시작할게요. 3, 부처님 3, 7, 예스. 이렇게 내기한 거야. 내가 부처님이었어도 정말 꼴 받았어. 그래서 약간 새드 엔딩 이유가 있어. 어, 아.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해서 결국은 누가 이겨요? 양색이 이기죠. 아까 저처럼 하는데 못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자 양생은 부처님 앞 불상 앞에 꿇어 앉아서 절대로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부처님 지셨고 우리 내기했어요. 아, 음습하다 음습해. 그러고 바로 뭐해?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요. 왜? 지금 내기에서 지셨으니까 소원 바로 들어다가 지금 들어주나 안 주나 지금 보겠다는 거야. 너무 무섭다. 뭔가 김시습의 소설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안 될 남자 유형이 보이지 않니? 지난번 인생극장전 얘도 너무 좀 그래. 이윽고 하지만 역시 전 아리따운 여인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5이나 16쯤 되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봤던 이생규장전에서도 최여인 나이가 이랬어요. 이때쯤이야 나 한창 때. 용모와 자태가 너무 예뻐. 우리가 이런 걸 고전 소설에 자주 보이는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라고 하잖아. 제자 가인. 이것도 잘못 쓸라. 제주가 있다 그래서 제자예요. 근데 지금 제주는 안 나왔고 용모, 외모만 나왔으니까 제가 가인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쳤을 뿐이야. 근데 예쁘기만 한 게 아니야. 느낌이 좀 달라. 어떻게?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바라보고 있자니 좀 위험이 느껴졌어. 포스가 있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아무래도 귀신인 듯. 어쨌든 여인에게선 비범한 풍모가 드러났는데 그 여인이 뭘 하고 있나 지금 되게 숨어서 보고 있잖아. 그 탁자에서. 뭐라고 해? 운명이 어쩌면 이리도 기박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사납고 복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는 걸로 시작하고 그리고 가져온 종이를 꺼내서 뭐 해요? 읽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처님에게 할 말을 미리 적어놨나 봐. 그래서 그걸 적은 걸 가지고 읽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이 종이의 내용은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무골,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래 옵니다. 이름이고 날짜고 뭐 어디 아무것도 없네.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가 침략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성은 한반도 북쪽이잖아. 홍건적의 침범이 있으면 거기가 털리는 게 맞아. 사실성이 있어. 여기는 남원이야. 한반도의 남쪽이잖아. 여기에 뭐가 창고라고 난리를 쳤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건국, 태조 이성기, 뭘로 유명했냐? 이 오랑캐들과 왜구를 섬멸하는 거에서 대단히 두각을 보여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어.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얘기겠지. 노략질 당하고. 그렇게 달아나고 숨는 사이에 다들 다 달아났는데 나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들어앉았을 때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살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스포합니다. 죽었어요. 정절을 지킨 게 무도한 재앙을 피했다라는 거고 죽었어. 자, 죽은 거 확신합니까? 예, 앞으로 증거 계속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쎄함. 뭐야? 자,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딸 절개를 지켰구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살았다면 이거 말이 되냐고.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에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 살아남아서 잘했다라고 얘기해놓고 풀밭 같은 데다가 애를 박아놨다고? 3년을? 죽었다니까. 죽어서 뭐 만들어줬어? 아니요. 임시부터. 원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예전엔 이렇게 막 공분을 만들어주고 이러질 않아요. 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다니 불효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나중에 제사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 아이는. 자, 그래서 이제 죽어버린 영혼의 브이로그. 뭐 해야 돼? 이 으슥한 곳에서. 하루하루 무료하고 심심하게 보내는 거지. 이러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 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아름답게 또 막 움직이고 있어. 아까 양생이 백꽃 나무에서 백꽃을 보듯이 아름다운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죽은 여인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쟤는 저렇게 살아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님도 없고 외롭다. 제 넋은 녹아 없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넋이 없어져요. 왜? 살아있지 않으니까. 점점 소멸해가는 점점. 여름밤, 겨울밤마다 내가 정말 그럼 이대로 아무도 못 만난 상태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 라는 마음에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물론 죽었기 때문에 애간장은 없겠죠? 과장된 표현이죠. 그만큼 나의 마음은 절실하다. 너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니 부처님, 제발 만약에 제 운명이 이미 정해져서 내 인연에 나의 운명에 짝이 없다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의 이 기구한 인생에서 제발 남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배필을 점지해 주십시오. 나와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 소원은 지금 방금 전 양생의 소원과 비슷하죠. 짝을 원하고 있잖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았다고. 자, 근데 문제는 여인은 종이를 던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고, 근데
양생 이 새끼. 뭐 하고 있었어? 불상 앞에 그 책상에 숨어 있었죠. 숨어 있다가 여자가 막 울고 있는데 얼굴을 본 거야. 울픈 거. 뛰쳐나가. 되게 무서운데? 그래, 뛰쳐나와서 뭐해? 어, 와서 뭐해? 저기, 좀 전에 부처님한테 바친 거 이거 뭐예요? 읽어봐.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피. 개쎄하다, 이거. 보고 나서. 음, 남자 찾아오셨구만. 이러고 웃는 거. 기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 또 해? 의문을 가져. 날이 저문 뒤에 왜 혼자 왔냐 이거지.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쥐는 쥐도 밤에 혼자 겨들어왔잖아. 그래놓고 근데 왜 이 시간에 왔죠? 근데 그 말에 여인이 긁혔습니다. 참고로 여기 써져 있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제가 줄이거나 하는 것들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 교사용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뭘 의심하세요? 그러는데 귀신의 방어적인 대 여의도 아니고 귀신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어. 스포도 스포지만 좀. 음. 아니, 당신도 좋은 배필, 짝을 만나면 그만이지. 제 이름까지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아니, 이름 한번 물어봤다고 지금 무슨, 이름이 뭐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름은 왜 물어요? 만난 지 지금 0.3초쯤 됐는데. 이래놓고, 그 다음 진도가 좀 이상해. 봐봐. 만복사가 낡은 절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방들이 별로 없어서 스님들 그냥 한 방에 다 살고 있어. 행랑 맨 끝에 나무 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양생이 부추겨서 데려가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를 조금만 더 잘 해보시죠. 네, 얘기를 좀 해보실까? 여기 데려가. 근데 여인이 그냥 따라가. 아까까지 뭐 이름을 벌써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따라가. 그 좁은 방, 스포.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는 순간 서로가 여기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정답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처음에 의심했잖아. 그러다가 말해보니까 어때? 그냥 사람 같은데? 별로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소리가 들립니다. 김시습 유니버스트 발소리 들리면 뭐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 뭐야? 귀신. 기억나? 이생규장전? 발소리 뚜벅뚜벅. 뭐야? 이거. 여기 몸종 아이의 발소리. 이단 얘도 귀신. 스포. 누구냐? 몸종아이 왔니? 예, 아씨. 그동안에 멀리 안 나가시고, 나갔다가도 오래 안 계셨는데, 아니, 이렇게 밤에 나가셔서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럼 남자랑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건 운명이란다.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우셔서 좋은 님을 만나 백년해로. 이거 언제 쓰는 말이야? 백년해로. 부부가 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백년 해로 하세요. 요거잖아. 물론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인하는 건 예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야, 이거 너무 훌륭한 일이다.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 거, 이거 좀 기이한 일 아니겠니? 그만큼 서로 간의 만남, 서로 간의 사랑, 인연을 중시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뒤에 보시면, 너 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술상을 봐. 술상. 근데 술상을 봐오는데 시간이 언제야? 사경. 사경이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깊은 밤 맞죠? 1시부터 3시.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깊은 밤 하면 보통 삼경, 11시부터 1시 생각하거든요. 해가 지고 뜨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새벽이 다 돼간다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보면 새벽 5시 느낌? 여러분 새벽 5시면은 밤이 깊었다라는 느낌보다 좀 있으면 아침이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술상을 이제
이제 술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 씨, 새벽 5시에 술 스타트? 쉽지 않네. 뭐,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여종이 가져온 그릇을 보니까 어때요?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는 그릇. 수수한 그릇?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이거 제사 때 쓰는 그릇들 무늬가 없다. 나전 칠기로 돼 있든 뭐 됐든 재료는 상관없어. 무늬 같은 게 없어. 벌써 이제 이 뭐야 이게 약간 쎄한 포인트지. 진정 그리고 향기 술에서 나는 향기가 인간의 것이 아닌 것 같아. 인간 세상 것이 아닌. 진짜로 인간 세상 게 아닌. 자 그런데 이 순진한 양생은 그냥 양반집 딸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AI로 노래 같은 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냥 가사 넣고 멜로디는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럼 조상님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있었다. 어떻게? 인공지능 필요 없어. 인간지능. 여기 있다. 얘가 아까 그 여종 있잖아. 여종 노래 잘하는.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가사를 주면 얘는 그걸 가사를 붙여서 그 정해진 만강홍의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를 그냥 편곡해서 부르는 거. 아까 제가 여종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지 않아요? 죽어서도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 만강홍 각 악곡에 즉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지어 부르는 방식이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쌀쌀한 봄날 애간장이 끊어졌나. 똑같아. 누구랑? 양생과 똑같아. 얼마나 속이 상해. 내 짝이 없다니. 게다가 양생은 또 뭐 외롭긴 하지만 일생이 외롭긴 하지만 또 어땠어? 그 전기 사란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죽었습니다. 비단 장막과 원앙 이불 뭐야? 다 부부를 낳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대. 배필이 없다는 얘기죠. 외로운 처지고요. 필이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데 필이 기억하시죠? 양생의 시에서도 피리가 나왔어. 고우님이 피리를 불어주어야 나한테 들릴 텐데 그 고우님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피리는 짝을 찾는 그런 행위라고 했잖아. 근데 그 짝을 찾는 행위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네. 원망만 가득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 오늘 밤 봄 기운이 돌아서 따뜻함이 찾아왔다. 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비유죠. 양생과의 만남. 이것을 기뻐하는 가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양생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직접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무덤에 맺힌 천고의 원한, 나의 쓸쓸함, 외로움을 풀어줘. 천고의 원한이 있어. 그 외로움. 자,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거는 그냥 뭐 복례도다 이거 다 지명마다 고사도 있고 얘기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복례도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 즉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배필과의 만남을 오늘 소상가 현재에 내가 죽은 이후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 하늘이 준 행운이다. 천행이다. 그래놓고 지금 고려식 고백이에요.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너, 너 나랑 사귀기로 하면 내가 너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 적극적으로 애정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소원 못 들어줘. 즉 나랑 사귀지 않는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못 봐. 이게 맞지? 음. 음. 서로 민망해서 뭐 어떻게 봐. 그리고 얘는 죽었잖아. 다시 못 봐. 이렇게 고백했는데 양생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여기 있는 남자애들 보통 거절을 안 해. 오케이.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어찌 따르지 않겠소. 당연히 따른다는 얘기고. 자, 근데 양생 아직도 좀 의심해요.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으로 이렇게 써 있었거든. 빨간색으로 끄는 건 내가 한 거야. 여인의 정체에 대해 기이함을 느끼면서 약간 의심스럽고 이상해.
그러면서도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 문장, 이 밑줄 친 문장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건 안 보이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약속한 거 이거 갖다가 시비 털거나 깨려고 하지 않는 행동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달이 서산에 걸려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거의 날이 밝아온다. 새벽이 되었다는 얘기고, 얘야, 새벽이 되었으니까 자리를 거둬 돌아가렴 했더니 뿅 하고 바로 사라져요.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뿅 하고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도 인간이 아니야. 자취 없이 사라졌어.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우리 손잡고 가요. 부부처럼 하고 다녀요. 그러지. 양생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인 손을 잡고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인 양생한테만 인사하고 옆에 여인이 누군지 아무도 안 봤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즉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역시 이것도 뭐예요? 비현실적인 요소.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양생만 걷고 있는 걸로 보이고 새벽이니까 양생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니 도대체 어디가? 했더니 뭐래? 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맘속에 잠들었는데 좀 깨가지고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옆에 지금 자기는 손잡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양생도 약간 알아. 알고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진짜로, 이분하고 지금 결혼하기로 해서 이분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분 자취한다 그래서 글리 갑니다. 응? 옆에 누구 있는데, 여기요. 누구? 이렇게 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갔더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이슬이 흥건할 수가 있나? 있죠. 풀이 많으면. 풀이 많다는 얘기 뭐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 즉, 여기가 바로 이 여인이 죽어서 묻힌 그 임시 무덤 있죠? 거기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범상치 않다는 게 보통 막 되게 뛰어난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이하다. 여기는 좀 다른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곳에 사세요? 라고 하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다 이래요. 라면서 우스갯소리로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양생은 뭐예요? 이슬 젖은 길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옷자락을 적실까 봐 나설 수 없네는 시를 지으면서 농담을 농담으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의미를 여러분들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우가 어슬렁거리는 거 이걸 외우거나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적어 혼기가 지난 남녀가 짝을 찾는 마음, 여우가 짝을 찾아서 저 멀리 상대편에 저 강 건너에 있는 애를 돌자리에 짝이 있는데 어슬렁거리면서 찾고 있다. 로맨틱이다 이거지. 또 밑에는 뭐야? 밑에는 서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나라 판공이라는 제후가 있는데요. 그 제후의 아내 이름이 문강입니다. 문강은 근데 제나라 양공이라고 하는 제후를 사랑해서 몰래 만났어요. 이거 뭐야? 훈련이에요. 훈련. 하지만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겐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무슨 뭐야? 노나라의 길이 평탄해서 문강이 어, 제 나라의 양궁을 찾아서 날듯이 달렸고 설레는 마음. 요걸 보여준 거죠. 자, 두 사람이 마침내 개녕동 여기가 바로 뭐야? 이 여인이 묻혀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집은 크기는 아담했지만 매우 화려한 모습이었다. 이 개녕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음,
교과서에서는 별 언급은 없는데 저는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이걸 보고 뭐 떠올렸냐면 상여. 죽은 사람의 관을 넣고 장지로 가는 그 상여 있죠. 꽃가마라고도 하고. 보면은 수수하지만 여러 가지 종이 장식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도 이제 증조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 한번 보고 30몇 년 전. 근데 그때 보고 못 봤는데 그 느낌. 크기가 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작은데 많이 꾸며져 있죠. 양생은 여기서 사흘 동안 놀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양생은 보니까 이상한 거야. 요 정도면 다 괜찮은데 그릇은 왜 계속 무늬가 없는 게 나오지? 의심하다가 근데 또 얼굴 보니까 예쁘니까 그냥 넘어 철회 의심 철회 하다가 자, 뒷부분의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여인은 이렇게 사흘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이미 인연은 맺었고 여기서 수다도 떨었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양생한테 물어봐요. 부모님 어딨어? 양생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럼 여인이 뭐라고 해? 그럼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겠다. 죽었죠? 그래서 양생한테 은그릇을 하나 줘. 자, 이 은그릇 중요해. 은그릇을 주고 너 내일 보련사로 가봐. 가방 쌌는데 안 됐죠? 보련사로 가. 거기 우리 부모님이 오실 거야. 맞습니다. 부모님 오실 거고 자기가 죽은 지 3년 돼서 여기에 지금 기도하러 오신 건데 이 여인이 죽을 때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은그릇을 같이 묻어준 거야. 그런데 그걸 양생이 들고 보련사 앞에 서성거리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했냐? 저 새끼가 우리 딸 무덤 팠네? 너 뭐 하는 애니? 너 그 그릇 뭐야? 저 여친이 준 건데요. 이 새끼가? 야, 네 여친 누구인데? 3년 전에 죽었다. 어? 우리 딸 3년 전에 외국한테 살해당했는데? 너 지금 네가 우리 딸 만난다고 하는 거야? 입증해봐. 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입증합니다. 어떻게? 오늘 저녁에 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딱 갔어. 양생 혼자 들어가서 너 이 새끼 두고 봐라. 얘들아, 대기해. 하고 있는데 그 좁은 방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얼핏 들으니까 딸 목소리야. 근데 귀를 가까이 대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리고 스르르 자네가 내 사위일세. 전개 왜 이래? 이렇게 돼버렸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인이 또 똑같아. 이생일전 미안. 저승의 법이란 게 그래. 그리고 또 가요. 그러면 양생은 뭐해? 일편단심. 여인이 극락왕생하도록 개를 올리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까 부처랑 불상이랑 내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기에서 부처님이 이기면 뭐 한다 그랬어? 법회를 열어서 공양해준다 그랬죠. 자기 돈 전 재산을 다 때려박아서 그 여인이 극락왕생하도록 공양을 해버리죠. 부처님 보통 사람이 그리고 더 뒤통수 치는 거 뭐냐? 꿈에 여인이 나타나. 저의 극락왕생을 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덕분에 중국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 남자들. 뒤통수를 이렇게 갈겨버린다고? 근데 솔직히 양생이 약간 광기 보면 그냥 중국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쫓아올 것 같긴 해. 남자. 자, 지금 같아야 양생이 알았어. 내가 태국 들렀다 갈게 이걸 할 텐데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숙제는 뒤에 있는 문제 123초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어 시험도 보니까 미리 준비해 오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들.